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역전파에 대한 직관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약간 더 큰 신경망 예제에서 계산 그래프,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에서는 최종 예측값 그 A2를 그 출력하는 출력층, 그리고 그 출력층에 공급되는 그 액티베이션 값 A1을 출력하는 단일 유닛의 단일 말하자면 히든 레이어를 갖는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x는 1, y는 5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그 매개 변수, 네트워크의 매개 변수 첫 번째 그 히든 레이어의 W1은 2로, B1은 0로, 그리고 출력단의 W2는 3으로, B2는 1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액티베이션 함수는 렐로 액티베이션을 쓸 거고요. 즉 G of G는 지금 max 0, G로 표현되는 이 렐로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네트워크의 순방향 전파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즉 첫 번째 액티베이션 출력값 A1은요. G of W1X 더하기 B1인데 모든 값이 X, Y, W, B가 다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WX 더하기 B는 당연히 양수일 거고 양수가 들어가면 그대로 나오는 것이 G로 나오는 것이 렐로 함수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그냥 W1X 더하기 B1 즉 W1은 2였으니까 2 곱하기 X는 1이니까 1 더하기 B는 0을 해서 2 이렇게 될 거고요. A2도 마찬가지 연산이 되겠죠. 즉 W2 A1 더하기 B인데 이것도 양수이니까 당연히 그대로 W2 곱하기 A1 더하기 B2고요. W2는 3이니까 3 곱하고 여기 2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2 더하기 1 하면은 7이라는 값이 계산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함수를 정의해야죠. 그 제곱 오차 그 비용 함수를 사용하겠는데요. 즉 A2-Y의 제곱에 2분의 1 곱한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지금 여기 결과값 7 그리고 Y값은 5였으니까 그래서 7에서 5를 빼면 2고요. 2의 제곱은 4고 2분의 1로 나누면 2 이와 같은 그 결과값을 비용값으로 얻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그 비용을 계산하는 전 과정을 계산 그래프, 즉 컴퓨테이션 그래프 형식으로 한번 또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각각의 계산 노드를 이렇게 노란색 상자로 이제 표시할 거고요. 자, 첫 번째 계산을 위해서 W1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W1 곱하기 X값, 이 계산을 우리가 임시 변수로 T1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가 들어가니까요. W1은 2였고 X는 1이었던 관계로 계산값도 여기에 그 엣지에다가 2라고 써주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WX 더하기 B니까 B를 더한 값은 당연히 우리가 G1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때 사용되는 B 값도 필요한데 B 값은 0으로 우리가 주었으니까 2 더하기 0은 2 값이 계산될 거고요. 그것이 렐로 함수에 들어가니까 양수니까 그대로 변함없이 2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W2 값이 제공돼서 3이라는 값과 곱해져서 T2가 계산되는데 그 값이 6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B2가 1로 주어져 있는 값이 더해져서 7이라는 값이 계산되고요. 7이 그 렐로 액티베이션 결과로 7로 계산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계산한 것처럼 7이 들어가면은 7 빼기 5 제곱 나누기 2에서 2라는 비용값이 계산되는 거를 우리가 이런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이전 비디오에서는 그 역전파 수행 과정을 매 노드마다 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고요. 이번에는 그 마지막 끝 단계에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그 살펴볼 그 미분은 그 J가 A2에 관한 미분, J의 A2에 관한 미분을 계산하는 거였죠.
즉, 근데 이거는 그 이미 계산해 본 적이 있는 그 미분입니다. 2분의 1 a-y의 제곱은 한 2 정도의 2라는 그 미분 값이 얻어진다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그 a가 주어졌을 때 이거 g에 관한 미분을 또 해줘야 되는데, 그 g에 관한 미분이 어떤 식이냐면 이게 렐로 함수잖아요. 그래서 렐로 함수는 양수일 때는 이런 리니어한, 즉 이 기울기 값이 1입니다. 즉 기울기 값이 항상 1이니까 즉 그 얘기는 뭐냐면 dj over dg 제곱은 사실은 dg2는요 이거죠. 사실은 partial dj over 죄송합니다. partial d 그 a partial da over partial d g죠. 그래서 이게 사라지는데 이 부분이 1이라니까 1 곱하기 2가 돼서 그래서 다시 또 2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미분입니다. 앞에서 했던 그 과정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수행하면 디테일하게 다시 그 수식을 전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b에 관한 미분 2가 얻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 t2에 관한 미분 2, 그리고 여기 w2에 관한 미분은 4, 그리고 여기 a1에 관한 미분은 6,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이제 g1에 관한 미분은 6일 거고요. 그래서 b1에 관한 미분은 6, 그리고 t1에 관한 미분은 6, 그리고 이 w1에 관한 미분은 6으로 얻어져서 모든 단계마다 우리가 미분을 얻고 특별히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W1 파라메타들 W1, B1 그리고 W2, B2에 관한 미분이 각각 6, 6, 4, 2로 얻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모든 과정이 백프로퍼게이션의 말하자면 그 컴퓨테이션 그래프 상에서의 백프로퍼게이션으로 우리가 모든 미분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마지막 그 앞단에 있는 W1에 관한 미분이 J에 관해서 이제 그 6이라는 게 얻어졌는데요. 만약에 그러니까 W1이 엡실론만큼 증가하면 이 J 값, 그 마지막에 그 비용 값이 그 엡실론 증가한 것에 6배 정도의 비율로 증가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데 이거는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그 계산식이 다시 그냥 쓰여져 있는 것 뿐이고요. 자, W1이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J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건데 자, 원래는 2였는데 2.001, 즉 0.001만큼 엡실론만큼 증가시키면은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1이니까 그대로 2가 아니라 2.001로 바뀔 거고요. 액티베이션 1이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1의 값이 그러니까 바뀌어서 원래는 2였는데 2.001이 될 거고요. 그리고 3 곱하기 2.001 더하기 1에서 이 7이 아니라 7.003이라는 값이 계산될 겁니다. 그리고 이 7 대신에 7.003이라는 값을 대입하면은 빼기 5니까 2.003이 될 거고요. 결국에 계산되어야 될 값은 2.003의 제곱 나누기 2인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 이 정도입니다. 2.006005 이 나머지 부분은 그냥 무시해 버리면 한 0. 그러니까 2.006에서 0.066 그러니까 2에서 0.006만큼 커진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W1이 그 0.001만큼 증가할 때 J는 0.001의 6배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바로 미분이 값이 되고 그 partial dj over partial d W1의 그 미분값 계산은 6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증명할 수가 있고요. 자, 이와 같이 그 역전파 절차는 모든 그 미분치를 계산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사하관법이나 아니면 아담 최적 알고리즘에 넣어서 신경망의 매개 변수를 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계산할 때 이렇게 백프로퍼게이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요 예에서는 그 J 그 비용 함수의 W1에 관한 미분, B1에 관한 미분, W2에 관한 미분, B2에 관한 미분을 각각 구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검증을 위해서 이 W1이 변할 때
어떻게 J가 변하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뭐 G1을 구했고요. 그리고 A2를 구했고요. 그리고 A2에서 또 G2를 구했고, 그리고 또 이 J 값을 구했고, 순차적으로 모든 컴퓨테이션을 거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N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 구해야 할 파라메타의 개수가 말하자면 P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검증 과정에서의 계산 과정의 계산수는 노드 개수 곱하기 파라메타 개수 정도의 말하자면 컴퓨테이션이 요구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inefficient하죠. 그래서 이 백프로퍼게이션을 쓰면 좋은 점이 필요한 모든 파라메타들에 대한 미분을 계산하는데 노드 개수 더하기 파라메타 개수 정도의 컴퓨테이션 말하자면은 단계만 거치면 모든 파라메타에 대한 미분을 계산할 수 있다. 그게 백프로퍼게이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학습 과정까지 다 마쳤으니까 텐서플로우와 같은 프로그램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신경망을 훈련할 때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는 건지를 직관을 조금 알게 됐으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프레임워크가 등장하기 전에는요, 이 신경망의 파라메타들, 데리버에 관한 데리버티브들을 다 수동으로 계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순방향 전파를 지정해서 역전파 처리를 하고 이러한 거를 다 미분을 손으로 말하자면 도함수 계산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와 같은 컴퓨테이션 그래프 개념에서 백프로퍼게이션으로 자동적으로 미분을 계산. 그래서 이런 자동 미분 구하는 거를 오토디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토디프. 그래서 이 오토디프 덕분에 자동 미분 계산 덕분에 더 이상 이제 신경망에서의 파라메타에 대한 미분을 우리가 코딩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자동적으로 돼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러한 네트워크 말하자면은 코딩과 그리고 효율적인 계산에 의해서 좀 더 강력한 신경망 학습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